네, 여기 남학생. 남학생 여기 지금 손 들었잖아요. 네. 제가 TV에서 네. 독일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말씀하신 경쟁 방식이 아닌 스스로 자율적으로 알고 그리고 강요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일으킨 그게 자신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교육 방식 아예 뭐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관점이나 뭐 통념 그런 거에 봐서 유교적인 방식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그런 자율적인 국가 교육 방식처럼 변하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거나 지금 뭐 주요 정책이나 안건 같은 게 뭐 지금처럼 뭐 교육 개정이 조금 몇 차 바뀌는 게 아니 뭐 물 갈아붓긴 식으로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려고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예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 정부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리고 개혁한다고 얘기해도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선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가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은 계속 암기해서 하고 초중고에서는 암기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암기를 안 하겠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다 암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학이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이 이 암기하는 것에서 암기하지 않는 그런 시험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기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암기는 해야 합니다. 암기를 해야 우리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전부 암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창의력이죠. 암기 더하기 창의력.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만큼 암기도 하고 또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어야 대학을 간다 하면 아마 그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사람이 같이 바뀌는 거죠. 공부 100점 맞아도 소용없다. 100점 맞아도 제주대학 못 간다. 제주대학 가려면은 공부는 한 80점 맞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표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이런 고민을 해왔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20%를 그 부분이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20%를 위해서 많이들 노력할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뀌게 하는데 안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역시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그걸 알고 요새는 입학사정관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작은 걸로 우리가 개혁하는 것들은 뭐 교과서 분량을 줄인다든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줄인 만큼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백을 자꾸 우리가 만드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학교 안 가죠, 학생들. 이 토요일날 안 가는 시간을 뭘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가사토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이런 걸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사토. 이 가사토는 토요일 날 이 초중고생이 나가는 곳입니다. 말이 학교지 학교가 아닙니다. 아무 데나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에도 올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에 와서
그 학생들이 그 자기네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 와서 토요일 날 그걸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학교 같은 공간을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뭐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은 계속 토요일 날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 잘하면 제주대학 들어간다. 아니 운동 선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을 잘했다는 사실 때문에 점수는 좀 낮지만 얘는 운동을 이렇게 잘한다 하면 그것으로 이 학생은 보상받도록 그렇게 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이 창의 교육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하냐? 저도 언제까지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다음 정권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던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에이, 전 정권에서 하던 건 다 잘못됐어. 싹 바꿔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맥락을 이어가면서 이거를 발전시킨다면은 제 생각에는 202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 학생들, 특히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확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또 질문해 보세요. 예, 저 뒤에 어느 과 누군지 몇 학년인지 좀 얘기 좀 하고. 예, 수의학과 2학년 주진우입니다. 저는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의 그 우리나라 사교육과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사교육이 그동안에 너무 팽창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얘기하셨지만 경쟁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대학에 자기 자녀를 딴 자녀에 앞서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과외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죠? GDP의 2.4%인가요? 2.6%, 2.8%인가요? 이게 높은 비율이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EBS 보면 거기에서 한 70%는 시험이 EBS 나오도록 하겠다. 다 아시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걸 선언했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선언했어요. EBS만 보고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 학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EBS 70%. 지금 첫 해에는 좀 잘 안 됐지만 앞으로 70%가 고수될 겁니다. 계속 70%로 EBS를 보면은 70%가 나온다면은 EBS 시청률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걸 통해서 학원 가는 것보다 거길 통해서 이 대학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뭐 요새는 또 뭐 EBS를 또 강의하는 또 학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좀 학원도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간 여러분이 이렇게 EBS만 보고도 독학을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마련되지 않겠나. 하여간 사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그다음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는 제가 장관할 때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등록금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그걸 많이 주장했고 또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을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건 말 그대로의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은 정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데 한 10,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옷을 내일부터는 5,000원에 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10,000원짜리가 뭐 세일을 해서 한 7,000원 된다 뭐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5,000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것이 보통 가격이다. 세일이 아니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이 그 반값 등록금이 아닌 현재의 등록금을 받아야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보다 낮아지면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이 불가능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일 겁니다. 대학도 아주 중요한 그 교육기관이고 공익기관입니다. 근데 대학이 반값 등록금으로 해라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만일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건 정부가 재정해서 내놔야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그걸 반값 등록금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학에 반값을 보태줘야 합니다. 보태줘야지 그 대학이 최소 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시키려면 등록금 올려야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반값 등록금은 말 그대로의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이번 반값 등록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정부도 이거 지원해야지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정부 지원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아니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등록금 지원만.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매칭 펀드다 해가지고 대학에서 정부가 또 내놓는 만큼 또 내놓자 해가지고 또 이거 대학이 내놓고 하면은 등록금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그런 재단에서 지금 저걸 굉장히 낮추고 있죠. 학생들 론 대여하는 장학금 이자가 굉장히 요새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든든 장학금도 제가 만들어 놓고 나온 겁니다만, 그때는 참 그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했고, 그 이자를 낮추는 데는 참 힘들었어요. 그전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걸 낮추는 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그 기재부하고도 제가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이 반값 등록금 이슈 때문에 그것마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이슈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학생들 복지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학생 복지를 위한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